네, 오늘 이 시각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단이 여전히 파란불을 켜면서 1% 하락인데 코스닥은 시총 상단이 빨간불로 전환을 하는 종목이 점점 많아지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추세를 예측하기는 힘든 시장인데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나온 조정의 성격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동안 우리 증시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조종 장세가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도가 컸던 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았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 증시와는 다르게 그동안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단기적인 과열 양상이 좀 보인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과연 그 높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이런 어떤 정책적과 관련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조정 또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물이 국내 증시에 집중이 되면서 우리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었고 이 원인을 제공한 부분들은 역시 미국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900선을 탈환을 하면서 하반기 3,000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출렁임을 넘어서 그래도 하반기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이대로 조정을 받는 것인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수 3000이라는 지수 자체는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한 6, 7% 정도 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올해 내내 그랬지만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가 3000을 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수만 제외하고 놓고 보면 즉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놓고 보면 변압기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 최근에 조선에 이르기까지 꽤 오른 종목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결국 3천 이상 못 갔던 건 삼성전자의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하반기에도 다른 어떤 업종들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제 일부 기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HBM3E가 통과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곤 있는데 이 실제 여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여부에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 하반기에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3천을 가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 상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더라도 상반기처럼 뭔가 변압기나 방산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우리가 또 손을 대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주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반도체주의 하락을 또 도모를 했었는데 간밤에는 TSMC가 호실적을 내놓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약간은 올랐거든요. 반도체주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직 제재가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제재들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많이 작용한 거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엔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넘어가는 것들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보다는 이제 바이든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바이든이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제재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ASML 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4분기 연속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중국에서
굉장히 고난이동 기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많이 일었었던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제재를 가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장 뭔가 실적에 미칠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향후에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대책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이것 때문에 이익이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돼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전에 중간선거 이전에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준금리의 결정에 여파를 줄까요? 어떻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매파 인사까지도 9월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표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매파들조차도 미국 시장에서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미국 시장에서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오히려 향후의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도 9월에 인하하는 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부담은 있겠죠. 물론 뭔가 정책과 관련해서 여지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9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9월 FOMC 전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지금 뭐 보셨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느냐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건 아무래도 최근에 트럼프 관련해서 저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 후보, 즉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인 정책치를 내와야 되는 거고, 그런 정책적인 자극들과 관련한 부분들은 시장의 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의 속성상 국민들 위한다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걸 들려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국민이 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자주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기와 관련된 판단인데, 최근에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 자체가 8월 또는 9월에 들어서 혹시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볼 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논쟁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지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주식의 속성 자체가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변수들이 실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여부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이 실적 이외에 지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변수 또는 우리 경기 침체와 둘러싼 이 논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퇴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거야 우리가 또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어떤 정책에 집중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책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구도가 달라질 것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현재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존에 내놨던 정책과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을 이용해서 보다 자극적이고 강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흔들림이 많이 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본다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명암이 갈리겠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었을 때 그래도 수혜군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또 피해 관련 기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AI가 주도를 했는데 현재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AI를 규제한다거나 또는 AI를 방해할 만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